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페라 한눈 팔기 김창곤의 한스푼 TV입니다. 오늘도 한스푼 TV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주제, 알고 나면 엄청 중요할 것 같은,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오한 내용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돈 까를로 오페라는 아주 유명한 베르디 작품이죠. 원작은 프리드리히 슐러 작품입니다. 그 밖에 오페라로 만들어진 슐러의 작품은 베르디의 잔다르크, 이태리어로 조반나 다르코, 루이자 밀러, 도적들, 도니제티의 마리아 스투아르다,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 작품 귀욤 텔, 영어로 윌리엄 텔이죠. 보시다시피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많네요. 슐러는 독일의 예나 대학의 역사 교수라서 그런가 봅니다. 돈 까를로 역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오페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 인물의 성격과 오페라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등장 인물들과 그들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살짝 오페라 내용을 터치해 볼까 합니다. 스페인 국왕 필리포 2세입니다. 베이스며 성격은 부드럽지만 외롭고 고독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구교인 가톨릭교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신교를 잔인하게 탄압합니다. 엘리자베타입니다. 소프라노이며 프랑스 공주였다가 필리포 2세와 강제로 결혼해서 왕비가 됩니다. 사실 필리포 2세는 아들 돈 까를로를 어릴 적에 그녀와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후에 국왕은 아들 라콘녀를 뺏어서 왕비를 삼은 셈이 된 것이죠. 우와, 스펙타클한 막장 드라마가 나오겠는데? 왕비가 되어버린 엘리자베타는 사랑했던 돈 까를로를 보면 마음은 좀 흔들리지만 위치와 신분을 끝까지 지킵니다. 오페라에서는 거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성의 전통적인 미덕의 상으로 묘사됩니다. 자연스럽게 돈 까를로로 넘어갑니다. 오페라의 주인공입니다. 테너이며 스페인 왕자입니다. 풍채가 멋있고 정의로우며 친구 로드리고와 의리가 있는 영웅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약혼녀가 졸지에 왕비가 되어버린 엘리자베타로 인해 아버지와 갈등을 빚게 되죠. 갑자기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니 이게 뭔 시츄에이션?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한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신교를 대변하며 반항을 합니다. 로드리고 뽀자 후작입니다. 바리톤이며 돈 까를로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국왕을 진심으로 위하며 충원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왕의 신교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죠. 국왕 필리포 2세도 매우 아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국왕은 가톨릭 종교재파장과 이중창을 통해서 로드리고를 보호하려고 끝까지 노력하지만 교회 권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로드리고는 친구 돈 까를로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슐러가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캐릭터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한 번만 더 비중 있는 조역을 말씀드리면 공녀이자 엘리자베타의 시녀인 에볼리입니다. 메조 소프라노이며 실존 인물입니다. 국왕의 내연녀이기도 하죠. 하지만 돈 까를로를 내심 짝사랑해서 국왕의 질투심과 의심을 일으키기 위해 엘리자베타의 보석 상자에 몰래 돈 까를로의 초상화 넣는 교활함까지 보이지만 나중에 엘리자베타에게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오페라에서 그녀는 우둔하며 단순한 인물입니다. 애꾸눈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의지가 강하며 매혹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자를 매혹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에 기록된 실제 인물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까를로는 1500년대 스페인 왕 필리포 2세와 첫 번째 부인 포르투갈의 마리아 에마누엘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까를로를 낳은 후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 그의 성장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게다가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었고 다리를 절며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이상하고 특이하며 세디스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를 향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해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돈까를로는 주위 다른 나라들과 공모하여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왕은 그를 성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 그의 성격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갑자기 긴 날을 금식할 때도 있었고 또 갑자기 폭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갖은 방법으로 자신을 학대해서 23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필리포 2세와 왕비 엘리자베타는 아주 잘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돈까를로와 엘리자베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과연 역사적인 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겠죠? 그럼 베르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883년 오페라 돈까를로의 마지막 개정 시기에 베르디는 유명한 출판업자인 줄리오 리꼬르디에게 편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서 베르디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극에서 형식으로나 충분한 개념으로나 훌륭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이다. 돈까를로는 바보이고 분노에 차있고 이상했다. 엘리자베타는 돈까를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보자는 가상인물이다. 필리포 왕국 아래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필리포 2세는 그렇게 자상하거나 부드러운 인물이 아니었다. 결국에는 이 극에서는 역사적인 것과 진실이 없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적인 인물 성격의 심오함도 전혀 없다. 아주 허심탄회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편지를 썼군요. 그마 사실이 아닌 게 천지백갈이네. 돈까를로 오페라 속에서 대립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단하네. 보이지 않는 삼각관계를 그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